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입니다.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양시장은 2%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지은 오늘 시장인데요. 그래도 또 내일은 내일의 시장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주식인이다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지금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는 급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효한 투자 전략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내일장 함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전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부터 한번 확인 도와드립니다. 조금 전 마감을 또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 지수는 2% 넘는 급락으로 오늘 시작을 마칩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지수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2600선 초반까지 지수가 밀립니다. 2693 에서 또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 2.2%의 낙폭을 보이는 오늘 시장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달러가 또 워낙 급등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또 유입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역시 팔아냅니다. 2,700억 순매도고 기관도 연이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는 상황이고 개인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죠. 오늘 5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볼게요. 역시 여기도 2% 가까운 급락입니다. 832선까지 지금 밀려있죠. 2.3%의 하락이고요. 역시 수급상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요즘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1,562억 원 매도, 개인 홀로 1,850억 원 사들이는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핀으로 오늘 하루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 각광받았던 섹터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레벨 4를 이제 시험 운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주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닉스가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상한가에 도달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윌링스나 기타 종목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끝을 모르고 올라갔던 섹터는 오늘 모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급락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선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 많이 빠졌고 오늘 대원전선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10%까지 급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5% 가까이 급락이죠. 4.8%의 내림세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2.6%의 급락이고요. 그나마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나와주면서 현대기아차는 선방하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종가를 형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항상 테마주들이 좀 급등하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증시가 급락할 때 올라오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금리가 끝을 모르고 인상을 할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푸른 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죠. 오늘 9%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같은 뉴스로 볼 수 있는 게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도 금리 인하가 멀었다라는 이 시각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해줍니다. 17%까지 올라오는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올라와 있는 시장인데 이럴 때 또 강한 게 달러와 바로 금입니다. 엘컴텍 대표적으로 금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6.3%까지 급등이 나와줍니다. 국제 금 시세가 지금 온스당 한 2,400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도 엘컴텍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오고 또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종목의 시세가 붙는 오늘 시장입니다. 2%의 낙폭을 보인 우리 시장인데 과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늘어갈 시간이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빅스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한번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이후에 종목 상담 시간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눠주시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심층적인 투자 전략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또 아픈 상태인데 많이 잠기셨어요. 맞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도까지 넘는 이 온도를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밤에 또 굉장히 추워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약간 제가 어리석었던 게 덥다고 주말에 이제 또 자다가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목감기가 이렇게 걸리게 됐는데 예. 자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려고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빅스 대표님이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과의 화요일 약속이 있으시고요.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오늘 전략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고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장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오늘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시는 사실상 고점을 형성한 뒤에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내리기만 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뭐 내린다 하더라도 0점 몇 %대, 1%대에서 하락이 보여주다가 이것까지 가져가야만 했냐, 다 가져가야 되냐 이런 식의 하락이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2%대 하락이 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 사실상 교육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는 사실상 이게 교육의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가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은 다음 더 큰 상승을 위한 일종의 계단 같은 절차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다면 어떤 테마를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여기에 대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떠올랐던 건 뭐였죠?
자율주행.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상승 부분을 온전하게 보유를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낙폭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 상승 부분을 반납했던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본 게 이렇게 지수 하락이 되더라도 지수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증시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낙담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증시 상승을 위한 준비 오늘 같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좀 심층 깊게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 문의가 많네요. 종목을 저희한테 접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졌는데 고민되시는 종목 저희한테 모두 보내주세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가 문자를 활짝 열어놨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한 점이나 사연 같이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생방송에서 빅스 대표님이 직접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해주고 계시고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빅스 대표님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좀 심층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문자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종목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창이 나오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어려운 시장입니다. 종목 고민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고 내일 시장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수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요즘의 시장을 좀 본다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살려주는 기회들이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증시의 조정인데 지금 곧 있으면 뭐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그 증시의 조정이 사실상 저도 예측을 했던 부분을 넘어서 좀 과하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생각했던 2600 중반선까지 이탈이 나와주면서 지금 증시가 거의 투심이 죽어가는 투매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내려가더라도 한 번에 지지구간은 받쳐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 2670포인트와 2650포인트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 지지를 한 번쯤은 받아주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금리나 지연 같은 이런 악재들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바람에 증시의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굉장히 약세장이죠.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을 약세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모두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지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모든 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약세장이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테마.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이 하락하는 푸른 장에서도 뜨겁게 또 시장을 달궈줬던 그런 테마였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 시장의 하락장 때 빛나는 테마들이 있죠. 그런 테마들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주면서 일부 종목 장세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요즘의 테마주라고 살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해운 관련주들이나 국제 유가 관련주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이 해운 관련주들이나 유가 관련주들도 사실상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업종이 사실상 가장 크게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의 국제정세는 사실상 이 시장을 누르는 가장 큰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긴장감이 사실상 증시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빌어본다면 사실상 이 두 개의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떠올라야 되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런 시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테마를 살펴볼 게 아니라 단기적인 테마도 테마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단기적 공략이에요. 단기적 공략도 역시나 포트에 하나쯤은 또 꾸려놓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장에서 자, 오늘 시장은 왜 빠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의 시장은 최근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리나 지연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역시나 최근에 시장을 좀 억눌렀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행태였어요. 어떤 의미였냐? 자, 오늘 보시면 환율이 2021년도, 22년도를 넘어서 처음으로 1,400원대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까다롭다기보다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지금 이 비싼 돈을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국내 증시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채 이탈이 나오는 거죠. 수급들이. 오늘 현물보다는 사실상 현물도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 오늘 이 매도 규모만 따져간다면 역대 시장에서 5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매도량이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억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장은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오듯이 사실상 이제 지지 구간이 거의 다 왔어요. 두 번째 지지 구간이 거의 다 왔고 충분히 업종들이 과대낙폭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부터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다이빙하는 장세 속에 우리가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율주행. 자, 다이빙 장세 속에 오히려 자율주행이 뜬다? 자, 굉장히 궁금하시죠? 왜 뜨는지. 자, 특히나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큰 시세를 준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잡았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 오히려 짧게나마 단기적인 단타 공략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힌트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키워드는 단연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최고의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가 자율주행 보셔야 된다라고 테마 정리해서 종목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도 대표님이 오늘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자율주행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의 비밀 도감이라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어떠한 자료냐?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테마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에는 성향이 있어요. 끼가 있고요. 어떤 시장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시장에서 더 많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사실상 공략하기가 굉장히 쉬우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밴드로 입장을 하신다면 이러한 자료 직접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끼를 알아볼 수 있는 코멘트 플러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후발주까지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필히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오늘 3장으로 투자 정보를 정리를 다 해주셨고 여기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종목은 안에 몇 종목 정도 있어요? 종목은 총 네.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 5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힌트를 먼저 하나 드릴 거예요. 그 5가지 중에 네.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먼저 공략할 종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오. 거기에 대한 힌트를 받고 싶으면 밴드로 오시면 되시고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힌트를 여러분께 하나만 딱 드릴게요. 먼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자율주행 테마의 종목은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시가 공정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점유율 1등과 유일, 최초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그냥 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만큼 기술 개발에 진심인 기업인 거고 그만큼 찾아주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면은 OLED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유리기판 요즘 굉장히 핫하죠. 반도체 관련돼서. 그 유리기판의 시각 공정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주요 매출처는 어디겠어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입니다. 자, 이 기업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아까 전에 테마 비밀 도감에 5종목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나머지 4종목도 그만큼 대단한 종목이겠죠. 그만큼 재료와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4종목도 받아보고 싶고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물에 대한 이야기와 공략주도 힌트까지 들어봤어요. 대표님이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반드시 봐야 하는 종목 5개를 꼽으셨고 그중 한 종목은 오늘 방송에서 공략주로 공개를 해주실 거고요. 또 나머지 4종목은 이 테마 도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테마 종목 필승 공략법 바로 지금 자율주행 섹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테마 도감만 미리 받아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종목을 꼭 봐야 하는지 5종목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도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밴드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밴드라고 2글자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 초록색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 그 먼저 받아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띄워놨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 지금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주시면 됩니다.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은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그 밴드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자율주행 테마 비밀 도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4종목 숨어 있으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아까 이제 힌트는 들어본 거죠. 오늘 네. 종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은 방송 끝날 때쯤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종목까지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강의이신지 지금 투자 전략 짜시는데 꼭 들어보셔야 하는 강의니까요. 집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로 들어올게요. 저희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테마들을 항상 공략을 하면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정작 그 테마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건데 왜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은 시장을 이긴다. 자, 저의 특별 교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 테마의 반등이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사실 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전부터 사실 몇 주 전부터 한 2주, 3주 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들의 수급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의미 있는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던 거를 꽤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에서야 이 수급들이 터져주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반등이 일어난 건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뭘까요? 자율주행은 뭔지 여러분들 사실 다 아시겠죠?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이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볼까요? 자, 자율주행의 필요성부터 살펴볼게요. 자율주행은 왜 필요할까요? 근데 자율주행의 필요성은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기술이 아닐까. 우리 여러분들 장거리 특히나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자율주행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물며 마트를 갈 때도 자율주행이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면 또 그만큼 얼마나 편할까요? 그게 이게 자율주행의 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통사고가 감소가 됩니다. 교통사고율이. 왜? 사람의 실수를 줄여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자율주행의 운전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사고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체증이 완화가 돼요. 자, 저는 항상 이제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차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특히나 명절 때 이동하든가 아니면 뭐 휴가지 때 아니면 어디 성수기 때 이럴 때 놀러 갈 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길을 막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저 멀리서 분명히 1차선에서 추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자,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면 알아서 차선도 변경해주고 알아서 속도 조절도 해주니까 길이 막힐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체증이 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 손실까지 완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또한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대인데 이거 이제 노약자나 이 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매출도 증대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그만큼 더욱더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율주행 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여기서 진짜 무슨 말일까요? 자율주행 기술만 발전을 하면 되지 이 기술을 발전하기 위한 기술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자율주행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막 열심히 더 개발되고 열심히 더 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을 받쳐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인공지능 기술.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죠. 여기도 AI가 들어가요. AI의 수혜주 중에 하나겠죠. 자, 환경인식이나 경로계획, 제어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센서 기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센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바로 카메라나 라이더 등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기술을 바로 센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율주행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에요. 카메라 모듈. 왜? 자율주행이 여러분들 자동차를 보시면요. 앞, 뒤, 좌우에 다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게 다 어떠한 역할들을 하냐면 근처에 차가 붙는지 없는지, 앞뒤의 차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주는 부품들이 바로 이 카메라 센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 기술도 반드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통신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교통체증이 완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차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신 기술의 기반입니다. 이 V2X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시스템 간의 정보 경유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이 자율주행의 서브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을 반드시 좀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 도감에도 역시나 이 세 가지의 종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과 필요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슈를 살펴봐야겠죠. 오늘 갑자기 자율주행이 왜 올랐을까? 뜬금없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수급은 한 달 사이에 꾸준하게 있었다가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이 어느 정도 몰렸으니까 뭐가 생성될까요? 자, 이제 수급이 더 몰리면 몰릴수록 주가가 점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가 인천 도심을 달린다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사실상 자율주행에 큰 호재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기준의 3단계만 넘어가도 자율주행 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은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근데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총 5개의 단계 동안 하나씩 제어가 풀리면서 레벨 5가 되면은 완전 자율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레벨 1과 레벨 2에는 사실상 자율주행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녀도 제 차에도 탑승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들도 레벨 1, 2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는 살짝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항상 쓰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레벨 3가 되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완전하게 뭔가 놓게 됩니다. 뭘 놓냐? 자, 레벨 3에서는 핸들을 놓게 돼요. 핸들을 놓아도 전방 주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차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레벨 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안 봐도 돼요. 손도 놔도 됩니다. 발도 안 밟아도 돼요. 그래 우리가 탑승만 하고 있어도 알아서 차는 굴러간다. 그럼 사실상 레벨 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테크노파크, 이번에 이 인천과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 협력, 즉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직접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시장이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오늘의 상승도 이 수급들 마지막에 이 물량들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이슈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냐? 자, 일론 머스크 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테슬라의 CEO죠. 자, 일론 머스크 씨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8월 중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로보택시는 뭐냐? 자율주행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 근데 이 이슈가 사실상 2019년도, 20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전부터 있었는데 이 상용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이렇게 단기간 안에 발표를 한다는 것 보니 뭔가 조금 이번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따져간다면 테슬라와 이번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 이슈들도 그렇고 시장 업종에도 그렇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 로보택시 하나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사실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관련차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슈를 볼게요. 국토부에서 세종에서 CITS라는 서비스 시험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 CITS는 뭐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과 차량 도로 인프라 간의 교통 안전 정보를 무선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차 막혀. 돌아가. 저기 지금 횡단보도 있으니까 어린이 보이고 있으니까 돌아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CITS라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 보육구역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는 안전특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번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규정이나 규범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슈 1번부터 이슈 3번까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 자율주행은요. 하나의 기업만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을 하고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과 정책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방향성에는 정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율주행 테마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의 자율주행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슈 3번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율주행은 사람이 원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편한 걸 원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의 기술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기업들의 참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독일 3사 알고 있죠? 이 벤땡, BM땡,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토요타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붓고 있어요. 자, 그만큼 빨리 개발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아까 말했지만 기업들만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두 개의 콤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은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돼서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종목들도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자율주행의 테마 대장주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테마 대장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코리아 FT.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단계적인 상승을 통해서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기존의 자율주행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모트렉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2020년도 후반기, 하반기에는 4,8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자, 약 400%가 올라가서 25,000원대까지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역시나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한 수혜가 그리고 기대감이 수급으로 작용이 됐고 이렇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근데 보면 전형적으로 지금 N자 패턴을 꾸준하게 그려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여러분들 잡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도 제가 테마 비밀 도감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제가 유심하게 보고 있는 후발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거 누가 봐도 차트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꾸준하게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바닥 구간에서 다중 매집의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중 매집 어떤 의미죠? 꾸준하게 주가가 더 내려가진 않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상승폭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윗꼬리가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거의 매집의 끝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을 본다면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바로 저점 선침의 매수겠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꾸준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저점이 더 내려가지 않는 종목. 궁금하시죠? 밴드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반대로 첫 번째 종목은 내려가기만 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어때요? 올라가기만 해요. 최근에서야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이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상승을 멈출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자, 이 종목 충분히 현재가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추세를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이 종목도. 두 개의 성향이 다른 종목, 나는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하고 싶어, 안전하게 지지받고 있을 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택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나는 수익률 극대화. 저점 선침해서 무조건 수익률 극대화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1번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밴드로 들어오시면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바로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종목 번호만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종목 궁금하시다. 지금 바로 밴드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의 비밀도감, 이 자료지까지 제가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면 오늘 마지막 종목과 방금 전에 그 두 종목, 총 3종목이 나갔어요, 여러분. 나머지 두 개의 종목, 이 두 개의 종목도 그만큼 대단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밴드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또 뜨겁게 올라오는 테마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율주행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가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총 5개 종목을 대표님이 꼽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 이 5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테마 도감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왜 이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 도감 그리고 5개의 자율주행 관련된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저희가 밴드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QR코드 지금 띄워놨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QR코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켜주시고요. 카메라로 지금 여기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들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빅스 대표님의 밴드로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으시면 입장 못 하시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밴드 먼저 받아주시고 입장해보세요. 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비밀 도감 받아가세요. 조금 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좀 서둘러서 종목 상담 시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550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DX 고민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54,100원, 20%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포스코 DX 어떻게 해봐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전지,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밥 먹고 운동하고 나면 소화기간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자, 이 종목도 열심히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매집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매집을 하고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구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잘 바닥을 잡아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장 배경상 고점에서 상승을 많이 만들어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으로 제가 살펴본다면은 자, 오늘 제일 중요했던 이평선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4만 원대가 또 한 번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3만 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라고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54,000원 기준에서 4만 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손실폭이 한 10%?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반등을 노려보면서 30% 빠지더라도 좀 버티볼 건지 이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다시 재상승을 조금 기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선취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정도만 조금 더 여유롭게 끌고 가시면서 나머지 절반 비중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전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종목들 담아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DX는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2차 전지 종목 올라왔어요. 이 종목 요즘 진짜 많이 빠졌는데 CIS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800원, 종목은 3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226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대표님, CIS 도와주세요. CIS 2차 전지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뭐 포스코 DX 같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보단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바닥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8,900원대에서 바닥에 일단 잡혀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12,8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매수 타점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잡았어요. 오히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때부터 이 조정의 시기를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지수 하락으로 나오는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올라가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 이런 종목 다시 한번 바닥 찝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 찝는 거를 빨리 와주길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다시 나왔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해 주는지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체크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저점이 또 한 번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반 정도는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왜냐면 이때 구간에서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 저점을 이탈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차라리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남은 절반은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줬을 때 추가 매수로 다시 재투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락은 크게 의미 없는 시장의 하락에 의한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 말고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자 저희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상담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또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공략주를 만나볼 시간인데 아까 어떤 종목인지는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시장 트렌드에 맞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또 바로 들어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힌트 또 주시죠. 자, 힌트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힌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힌트. 시가공정에 있습니다. 시가공정 관련해서 관련 부품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저는 분명히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시가공정 관련돼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재료의 다양성에 방향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LDWS, 이게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LDWS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이 하나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시가공정에 대한 재료도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도 국내에서는 진심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 개발에. 자, 국내 자율주행 관련 제품 국내 점유율 확보를 했다. 그만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유율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자, 더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벌일 수도 있고 안전한 매출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뛰어날 수도 있겠고 그만큼 발전한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외향적인 성장 같은 경우에도요.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국내 최초의 시스템. 이 기업은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점유율 1위, 점유율 확보, 국내 최초. 자, 어떤 걸 최초로 갖고 있냐? 다양한 무선충전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 상용화를 한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 재료 볼게요. 반도체 시가공정. 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있다 했죠? 유리기판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LDWS, 차선 보조 시스템.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 갖고 있죠. 자, 세 번째,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이 기업은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료가 그만큼 뛰어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힌트를 살펴봤으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본다면 사실상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존에 있던 구간에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모트렉스 차트 기억나시나요? 모트렉스는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몇 프로 올랐었죠? 400%가 올랐어요. 400%가. 지금은 불과 17,000원대부터 시작했던 이 상승이 31,000원대까지 아직 100%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25,000원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볼 것은 지지예요, 지지. 그거 지지, 이거 아니고 정말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받쳐주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2,000원대에서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지지 받아주니까 뭐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이.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상승은 어떤 게 재료로 작용이 됐냐? 유리기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가공정 살펴보면서 유리기판 얘기를 드렸죠. 직접적으로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유리기판 관련주로 납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이 이렇게 몰렸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무선충전이나 유리기판이나 모두 다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찌됐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반등이 나와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조정이 나왔지만 이 21선에서 자리를 받고 또 아랫꼬리를 살짝 미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돼요. 자, 목표가는 29,300원에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항대에서 리스크를 챙긴다. 이걸 명심해 주시고, 자, 손절가
21,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00원은 이때의 지지 구간이에요. 이게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면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빅스 대표님이 준비하신 공략주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반도체 쪽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29,300원, 손절가 21,6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테마 보감에서 4종목을 더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테마 도감은 저희 방송 중에 밴드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거든요. 지금 안에 밴드 입장하셔야지 테마 도감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선물 챙겨가시고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종목 무료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테마는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마지막 기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목 상태 안 좋으신데 더더욱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은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